네, 리포트를 보니까 마약 밀수가 늘어나고 범죄도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마약 범죄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근절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한데요.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마약 범죄 실태와 대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마약을 복용하고 고속도로나 도심을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글쎄요, 마약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사회적 손상이 피해가 경하고 중한가 그 사건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 네. 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물의 영향 하에서 범행한 범죄라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같은 사건 사고 범죄 행위라도 약물의 영향 하에서 한 범죄라면 그렇지 않은 범죄에 비해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따로, 마약 네네. 복용 따로 이렇게 되는 근데 것보다도 마약이라는 것이 사실 마약과 범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예. 첫째는 모든 마약이 소지, 판매, 생산, 소비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고요. 또 마약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마약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다양한 범죄와 관련이 있고 네. 또 이것이 이익이 많기 때문에 조직 범죄와 연관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더 엄하게 다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요. 별의별 네. 방법으로 마약 들여오지 않습니까? 네네. 신체 속에도 들여오고 깔창, 호두는 물론이고 네. 참 희한한데 실제로 이 영화 같은 방법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신출 기묘한 그런 방법으로 마약이 반입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수화물을 위장해서 밀수하거나 예. 여행객들이 자기 몸이나 가방을 통해서 밀반입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소위 말하는 해외 직구가 이게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약물 반입하기도 하고 구매 반입하기도 하고 또 해외 국제 우편물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경향들 또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직접 구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좀 전에 보도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신종 마약류 또는 유사 마약류들, 즉 합성 마약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디자이너 마약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날마다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 법이 따라가기 힘들고 또 다양한 그런 수법들을 우리 법이 다 쫓아가기가 참 힘겨워하는 그래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더 밀반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신종 마약류는 정말 법이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고 네네. 그 수법도 교묘하고 개발이 너무나 다양하기 네. 때문에 기발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네. 이처럼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복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것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요. 독성 마약의 독성이 강할수록 그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요. 또 마약을 밀반입한 또는 소지한 그런 양에 따라서도 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 밖에 마약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고 또 마약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과거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참작돼서 그 형량이 정해지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마약이라 할 수 있는 히로폰 같은 걸 보면 단순히 복용만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히로폰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 공급하거나 제조한 그 범죄자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꽤나 중한 범죄로 네네. 분류가 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우리가 보도하는 거 내용을 보면 필로폰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이 네네. 들어와서 시가로는 얼마고 몇 명이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가중처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실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은 마약 관련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미국을 보시면 Drug Enforcement Agency라고 소위 말해서 마약 집행국이라 그러겠죠. 그런 그 중앙 정부 기구가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나 마약 관련 단속을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마약 관련 그 기능이 정부 여러 기관과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시약처에서도 그 기능이 조금 있고 경찰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는 게 그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까 보도에서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고 마약의 위험 국가화 돼가고 있다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라도 미국의 마약 집행국가 같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우리 국가기관, 정부기관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약 관련 범죄를 관리하는 기관이 정부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으면 그 안에서도 혼란을 겪기가 참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마약 밀수와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약의 통제나 관리하기 위한 이런 기관도 컨트롤 타워 같은 정부 중앙 기관도 필요하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우리 교정기관의 역할, 예를 들어서 마약 범죄자의 치료라든가 이런 기관도 기능도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마약 정책이 대부분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공급의 차단, 즉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을 엄청나게 단속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소위 말해 이걸 이제 우리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수요를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호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도록 예. 마치 우리가 금연 정책을 펼치듯이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예를 들어 say no to drug이라고 마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요 차단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참 재미난 그 변화입니다만 네덜란드는 거의 대부분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일부 몇 개 주에서는 마리화나와 같은 경미한 마약은 합법화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고려해볼 필요가 된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해보자면 워낙 마약 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분화된 그런 대응 방식으로는 빠르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응팀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법을 생각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공급만 차단해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예. 수요를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지금보다 훨씬 배가 돼야만이 마약과의 예. 전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 세계 각지 모두 마약 사범을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좀 개선을 하고 마약 관리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해서 마약 관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